샌디스크 주가가 29일 시간외 거래에서 14% 급등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2배나 웃돌았기 때문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샌디스크의 4분기 매출은 30억 3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 26억 9천만 달러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6.2달러로 예상치 3.62달러에 거의 2배를 기록했어요. 더 놀라운 건 다음 분기 전망입니다. 회사는 이번 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46억 달러로 제시했는데 이는 시장 예상 29억 달러를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이런 깜짝 실적의 배경에는 AI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대용량 저장 장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샌디스크 CEO는 AI 인프라 확산 속에서 우리 스토리지 솔루션의 전략적 가치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고객들이 단기 계약에서 단연 계약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설명이에요. 시장별로 보면 엣지 부문이 16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고 데이터 센터는 4억 4천만 달러로 76%나 급증했습니다. 수익성도 크게 개선됐어요. 매출 총이익률이 51.1%로 전년 대비 18.6%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는 시장 예상 42%를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다음 분기 매출 총이익률 전망은 더 인상적입니다. 회사는 65에서 67%를 제시했는데 이는 제품 믹스 개선과 고부가 AI용 SSD 비중 증가 덕분이에요. 애널리스트들도 샌디스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주당 순이익 추정치를 12번, 매출 추정치를 14번이나 상향 조정했거든요. 2분기 전망도 밝습니다. 매출이 26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45.9% 증가하고 주당 순이익은 3.5달러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장기적으로도 성장 모멘텀이 강합니다. AI 서버에 탑재되는 낸드 플래시 용량이 빠르게 늘고 있고 낸드 플래시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올해 샌디스크 주가는 이미 1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 시간외 거래에서는 14% 추가 급등하며 614.9달러를 기록했어요.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키움증권은 샌디스크 실적 서프라이즈가 국내 반도체주를 지탱해 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미국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며 반도체 아웃퍼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AI 수익화입니다. MS가 과잉 투자 우려로 주춤한 반면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집중되고 있어요. 샌디스크 사례는 AI 시대의 진짜 수혜주가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화려한 기술보다 실제 돈을 버는 기업, 그것이 시장의 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채굴장에서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아이렌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최근 미국 증시에서 이 기업이 꽤 뜨거운 남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정체성 변화의 중심에 선 아이렌,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지난 30일 마감 기준으로 아이렌의 주가는 53.74달러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52주 최고가였던 76달러 선보다는 내려왔지만 52주 최저가였던 5달러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주가 변동은 실적 발표를 앞둔 투자 심리 반영으로 풀이됩니다. 월가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에 따르면 아이렌의 2026 회계년도 2분기 실적은 주당 10센트의 순손실이 예상됩니다. 이유는 미래를 위한 투자 때문입니다. 아이렌은 지금 비트코인 채굴기보다 AI 연산을 위한 고성능 GPU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칠드리스에 들어설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투입할 엔비디아 GPU와 서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델과 약 58억 달러 규모의 장비 구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 대규모 투자의 배경에는 든든한 파트너사가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아이렌은 마이크로소프트와 5년간 총 97억 달러, 원화 약 13조에서 14조 원 규모의 GPU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가 왜 굳이 비트코인 채굴 기업을 찾았을까요? 핵심은 전력과 공간입니다. AI를 돌리려면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채굴 기업들은 이미 대규모 전력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네오클라우드라고 불리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아마존이나 구글처럼 모든 걸 다 하는 클라우드가 아니라 AI 연산 능력만 전문적으로 빌려주는 것이죠. 아이렌은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본업에 AI 인프라라는 날개를 단 격입니다. 최근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발표에서 AI 인프라 투자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일각의 AI 투자 과열 우려에도 불구하고 빅테크들의 공격적 행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아이렌 같은 인프라 제공 기업에게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낙수 효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용량이 부족해지자 전력이 준비된 채굴장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이렌뿐만 아니라 사이퍼 마이닝, 허트8 같은 다른 채굴 기업들도 비슷한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월가 일각에선 아이렌의 재무 건전성을 우려합니다. 벌어들이는 돈보다 투자해야 할 돈이 너무 많다 보니 자금 조달 과정에서 주주들의 가치가 희석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분석가들은 이미 확보한 자본과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받을 계약금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반박합니다. 결국 아이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단순한 코인 채굴주로 보면 지금 주가는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AI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한다면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현 주가 수준을 두고 시장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핵심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아이렌은 비트코인 채굴에서 AI 클라우드로의 체질 변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대형 계약이 이를 증명하고 있죠. 둘째, 당장의 실적은 억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GPU 확보를 위한 대규모 선투자 때문이며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을 통해 매출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빅테크들의 AI 투자 전쟁이 계속되는 한 준비된 전력 인프라를 가진 아이렌의 가치는 계속 부각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실적 발표가 단기 주가 흐름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출렁일 순 있어도 AI 인프라 전환이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이렌이 보여줄 채굴 그 이상의 가치,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증시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AI 반도체 수혜주로 분류되던 두 종목이 정반대로 움직였는데요. 한 종목은 10% 넘게 급등했고 다른 종목은 급락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주인공은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장중 10.71% 급등해 20만 1,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이수페타시스는 실적 발표 직후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둘 다 AI 반도체 관련주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먼저 한미반도체 상승의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4분기 영업이익 19조 1,696억 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더 놀라운 건 영업이익률입니다. 무려 58%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세계 최고 반도체 기업 TSMC의 54%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파운드리 강자를 수익성에서 앞선 건 산업계의 지각 변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성공 비결은 HBM입니다. 고대역국 메모리 시장에서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가격 결정권을 쥐었는데요. AI 가속기 수요가 폭발하면서 HBM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미반도체가 등장합니다. 한미반도체는 HBM 상상에 필수적인 TC 본더 장비의 독보적 공급사입니다. SK하이닉스의 호실적은 곧 한미반도체 장비가 미친 듯이 팔리고 있다는 증가로 해석됐는데요.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나온 직후 한미반도체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SK하이닉스가 돈을 벌면 핵심 장비 공급사도 돈을 번다는 논리가 작동한 겁니다. 반면 이수페타시스는 왜 급락했을까요? 4분기 영업이익 565억 원을 발표했는데 이는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실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지만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던 겁니다. 하락의 원인은 회계 처리 방식 변경이었습니다. 매출 인식 기준이 다이렉트 방식에서 VMI 방식으로 바뀌면서 약 200억 원 규모의 매출 인식이 다음 분기로 이연됐는데요. 여기에 연말 상여금 비용까지 더해지며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키움증권은 매출 인식 기준 변경과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연된 매출은 올해 1분기에 인식될 예정이며 주요 고객사 매출 비중도 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일시적 회계 이슈임에도 실망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있던 상황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숫자가 나오자 차익 실현 욕구가 폭발한 겁니다. 오늘의 명함은 시장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AI 반도체라는 딱지만 붙으면 무조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확실한 숫자나 확실한 파트너십이 있어야 시장의 선택을 받습니다.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라는 확실한 파트너를 뒀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곧 자신들의 보증 수표가 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이수페타시스는 좋은 고객사를 두고도 당장 나온 숫자가 시장 눈높이를 못 맞췄습니다. 증권가는 앞으로 AI 반도체 투자가 선별적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합니다. 실적의 가시성, 적정 밸류에이션, 주요 기업과의 파트너십, 이 세 가지 중 하나는 확보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수페타시스의 펀더멘탈이 꺾인 건 아닙니다. 엔비디아와 구글 등 빅테크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증권가는 2026년 매출 1조 5,195억 원, 영업이익 3,135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급락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늘의 엇갈린 운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AI 반도체 섹터도 묻지마 투자는 끝났다고요. SK하이닉스의 58% 영업이익률은 AI 반도체 시장의 구조적 공급 부족을 상징하지만 그 과실을 누가 가져갈지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